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라디오 오늘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보건당국은 9월 말까지 70% 1차 접종 완료, 11월 집단 면역 달성,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과연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일 신규 확진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이스라엘. 마스크를 벗자면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역시 델타 변이로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황이 녹록지 않죠. 우리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자, 6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부동산 비리 의혹에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역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지역의 단체장, 지역의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이죠. 잠시 후 진보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의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활용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애청 바랍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G7 정상회담 이후 친중국과 반중국으로 세계가 나뉘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재 아나운서 휴가로 제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베이징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매우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당장 베이징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베이징 안에 건설 공사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6월 초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고요.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로 인해서 산책하기가 무척 좋은 날씨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7월 1일 날 예정되고 있고요. 또 성대한 기념 행사로 인해서 천안문 광장 주변은 모두가 폐쇄됐고요. 또 베이징의 주요 건물이라든지 입구에는 무장 경찰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전시회, 문화예술 공연이 연일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방송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과 관련된 당과 관련된 좌담회 등이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인 우주선 신주 12호가 발사가 되면서 지주석의 우주 강국이라든지 중국의 꿈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 블루 지난 올림픽 이후에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우주굴기의 키워드도 역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국가급 행사에 중국은 늘 이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 또 군사 퍼레이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아무래도 고온으로 인해서 열병식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신 항공과학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에어쇼가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군의 고개 비행팀인 레드 팔콘이 축하 비행이 시작이 되고요. 공격형 헬기 G-19 편대 비행이 하늘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그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새로운 신형 H-20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젠-20과 같은 비행기들이 축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또 스케일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동안 군사력도 그렇고 여러 측면으로 올라간 국력이 있고 국격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겠다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일단은 또 이런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7월 1일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여기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 목표 키워드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7월 1일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하에 중국의 발전상을 먼저 강조를 하고요. 풍요로운 사회를 완성하는 이런 선전도 하게 되고 또 2049년까지 그러니까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G1 국가로 울뚝 서겠다는 국가 전략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중국의 강국 계획은 2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단계는 2035년 말까지 GDP 규모 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양의 성장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혁신형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정책, 또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정책, 생태 환경에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전략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7% 이상 증가시켜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의 기술적 자립을 달성할 것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급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시선을 첨단 기술 쪽으로 돌려볼 거고 이제는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내실이다. 질적으로도 미국을 넘어서서 지원 국가로 도약을 하겠다. 국가적으로 이런 야망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고도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개인으로도 3기 연임을 위해서 또 새로운 카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국주의 운동도 강하게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중화주의 사상에 기초한 전랑 외교죠. 그러니까 늑대 외교 대신 덕치라는 단어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덕치라는 것은 동양 사상에 기초가 되어 있는 사상인데요. 리더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는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선동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사 미화 작업도 현재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마오쩌둥 장남인
마오안닝이 한국 전쟁 당시에 막사에서 계란 볶음밥을 만들다가 유엔군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폭사했는데요. 이를 최근 들어서는 부대 사령관의 그 무전이 노출됐기 때문에 폭사했다고 왜곡시킨 것도 있고요. 또한 베이징의 공산당 역사 전시관이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개막식에 그 세븐이라고 하는 상무위원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오쩌둥 철학을 이어받은 진정한 2세대 지도자는 시진핑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 우상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거사 왜곡 문제는 참 듣기만 해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마오쩌둥 철학에 대한 계승, 정통성 이런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연상케도 합니다. 어떤 정도입니까? 네, 이번 개관된 역사 전시관을 보면은 우상화 작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역사관은 3개 코너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실, 그리고 덩샤오핑, 짱쩌민, 후진타오실, 소위 말해서 역대 영도자실이 있고요. 네. 또 시진핑 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진핑 코너의 면적은 덩샤오핑의 3배의 규모고요. 총 면적의 25%를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우상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40년간 신급 지도자로 추앙받던 덩샤오핑을 격화시킨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의 아버지인 그 시중신과의 악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친한 중국인 교수가 저에게 귀뜸해 줬는데요. 네. 문화 대혁명 기간에 덩샤오핑과의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시중신이 밀리면서 1962년부터 1978년까지 긴 세월 동안 투옥과 연금, 감시라는 굴욕을 받았고 자기도 여기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시중신에 대한 우상화는 경제 특구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해냈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치적이라든지 그리고 대장정을 주도했다는 쪽에서 아마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역사 왜곡이나 극단적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반중국 정서를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일으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덩샤오핑에 대한 격하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개인적인 맥락도 있을 것도 같고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져가는 행보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3일 폐막된 G7 정상회담에서부터요. 전 세계에서의 반중 정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균열이 계속 깊어지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2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 철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교주의에 기반한 전체주의 그 집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한 민영 기업의 경영권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을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 노선을 계속 걷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집권 권력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중국의 귀족이라는 소위 말해서 중국의 건국 원로의 자제들인 붉은 수저를 뜻하는 홍을따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권력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을 쥐고 있는 이런 홍을따이가 아무래도 문어발식 기업 확정을 하면서 국진 민태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위구르의 제노사이드 문제, 홍콩의 인권 탄압, 그리고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오만한 태도도 여기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그 국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노골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1대1로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지원으로 가는 길, 이 대를 위해서 좀 자국 중심으로 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좀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18년 3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49.8%, 또 외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 투자도 35% 이상 급증을 했어요. 이 제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다음에 미국의 제재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제조업의 팹리스화 때문에 그런데요. 팹리스화라는 것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제조 부분은 중국에 아웃소싱을 주고요. 대신 미국은 부가가치 높은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마케팅만 하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도체와 같은 장치 산업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전자나 일반 기계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팹리스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공개한 작년도 공급 업체는 모두 200개사인데요. 네. 중국이 1위로서 51개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건 1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주요 모듈 제조, 금속 가공 등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팹리스화 같은 경우에는 공급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을 절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로 신규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제조 기술이라든지 저변 산업, 인프라 시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만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경쟁력 우위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초기부터 노리고 있던 비용 우위가 아직도 현저히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 미국의 또 대중 제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LH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국회의원은 전수조사에 응했고 의혹이 있으면 탈당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지역은 좀 조용한 분위기죠. 과연 지역에서는 부동산 비리 의혹이 없는 걸까요?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진보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진보당에서는 최근 지방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데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낮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만연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을 매개로 지역 토호 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과 의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을 경우 좀 강력한 처벌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 전수조사를 촉구하게 된 배경에 지역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또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연했던 문제를 잡아낼 수가 없었다. 이런 근본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큰 흐름에서 보면은 흔히 이제 LH 사태라고 하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아무래도 발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LH 사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온 주범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와 공기업에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뜩이나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LH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이 내 집은 월세 전선, LH는 투기 전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LH 사태를 진상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듯 본질은 비켜간 채 꼬리 자르기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비켜갔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생색만 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LH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부의 대책 앞으로 좀 어떤 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생색내기에 그쳤고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와 LH 직원 14,500명 중에 투기 의심 사례가 고작 2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보고 누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수많은 투기 의심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밖에 의심 사례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조사 결과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LH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중요한 소급 적용 문제를 하지 않았고요.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철저한 조사와 몰수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투기로 땅을 누리고 재산을 불리면 반드시 도로 내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H 방지법을 소급 적용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올린 이득을 모두 몰수하고 공직자들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본질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례를 위해서도 그렇고 몰수와 처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고요. 자,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의 화살이 선출직 공직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의원 12명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냈고 자진 탈당을 권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부터 시작된 전수조사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의혹이 밝혀질 경우에는 또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나아가서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대상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 예. 자,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받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실제 입법 추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매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전수조사하는 법안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와 같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치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정치권 스스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즉각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본 대책으로 계속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 게 부동산 백지 신탁제인데요.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식 백지 신탁제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 신탁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공직자가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임명 1개월 안에 팔거나 또는 금융사에 맡겨야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주식 백지 신탁제라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공직자가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혹은 신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벤트성 전수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주식 백지 신탁제와 같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좀 시급히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질을 피해가는 전수조사 그리고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촉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지역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서 광역의원도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은 전수조사를 좀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명해진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껄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안동과 예천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공감대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듯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결정한다면 나머지 정당이나 무소속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전수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스스로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의석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만큼 좀 자발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예, 맞습니다. 네, 최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수조사를 자발적으로 받겠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은 차원에서 발전적이고 대승적으로 조금 더 열린 전향적인 자세가 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좀 선명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공개가 좀 많이 되고 의혹도 해소가 돼야지 유권자분들께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방선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옛날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임기 첫 해인 2017년부터 2021년인 올해까지 총 25차례 네.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렸고요. 그래서 이생진망이니 벼락거지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기판을 벌려놓고 투기꾼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자가당착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것은 마치 도박장을 개장해놓고 도박꾼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확대 조사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서둘러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선거에서 그 실마리가 또 보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내용이 담겨 있다는 엑스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또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 일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선 일정 연기 논란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보 각자 지지율과 무관하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격동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일정 갈등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어떨까요?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이 머니투데이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33.9%, 이재명 경기지사 27.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3%, 정세균 전 국무총리 4.7%, 최재형 감사원장이 4.5%,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기는 한데 윤석열 33.9, 이재명 27.2,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30%대에서 좀 주춤한 모습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X파일 그리고 경선 일정이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은 여권과 야권을 대표하게 될 이 잠룡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상 대결 결과가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요? 네, 만약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또 윤석열 양자 대결로 맞붙게 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48.3%, 이재명 43.1%,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양자 대결에서 더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이 지지율 변동상을 보면 윤 전 총장도 조금 주춤하고 이재명 지사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좁혀져 있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변수를 잘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최근에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 야권에서는 불법 사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대선 지지율과 정치권에는 어떤 실제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야권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인데 아직 대선 도전이나 정치 참여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이른바 아직까지는 발광체라기보다는 반사체라는 설명을 많이 덧붙이게 되는데 그런 만큼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자칫 윤 전 총장이 흔들리게 되면 여권 내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의 공통점은 현 정부 관련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흔들리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잠룡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엑스파일은 없다. 검증 자료를 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한 발을 뺀 모양새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선 관련된 여론은 상당히 여권 내에서는 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또 송영길 대표에서 송 대표가 먼저 거론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송 대표의 해명은 그렇죠. 엑스파일이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 파일 또 정보들을 차근차근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과 관련된 거 아니냐, 여권 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겠지만 네. 사실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더 닥쳐 있는 난감한 상황은 경선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지층들이 경선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JTBC가 여론조사 기관 이제 리얼미터에 의해서 19일, 20일 실시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전체 결과도 절반 이상이 이 경선 일정 그대로 가야 된다. 이 55.8%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의향일 거예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51.2%가 일정 그대로 가라. 9월 달에 선출하라. 근데 일단 송 대표는 25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최종적으로 그래도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또 발언까지 한 셈이기 때문에 네네. 이 송 대표가 어떤 결정을 25일 내릴지 어떨지 결론을 또 너무 질질 끌 수는 없거든요. 네. 상당히 이 경선 일정과 관련돼서 이 결단, 송 대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에 지금 결론을 못 내렸고 25일로 결정을 미룬 상태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어서 이날 만약에 경선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정말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여권 대선 구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25일 날 이제 경선 일정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유력 대선 후보니까 경선 일정 연기에 선을 그었던 것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나 자신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경선 일정이 연기된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이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 대권 구도,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선 일정이 연기된다면 이 지사는 타격을 받겠지만
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로서는 그래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차기 대권 구도에서 여권 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점인데 송영길 대표로서는 확실하게 또 결정을 내려줘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 결과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여러 측면에서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있고요. 윤 전 검찰총장의 영입 문제도 난제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도 높고 또 유엔크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대감을 많이 받는데 또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도 불거졌죠. 여러 가지 또 이게 당대표가 결정해야 될 부담이 높은 많은 또 정치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이고 두통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개를 해드렸던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이 현상의 여진 또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6명 가까이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으로 나왔고 부정 기대는 절반 정도인 29.2%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부정보다 긍정 기대가 거의 2배 가까이 높다. 이건 아직도 이준석 대표 이게 30대의 이 돌풍이 참 무섭네요. 그만큼 전체 전반적인 여론으로 이준석 대표의 기대감이 여전히 작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만큼 또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언급보다는 논의를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신중론을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인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계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된다.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처럼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이 워낙 찬성 의견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또 여론의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관련 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시험 때 오른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또 의미가 실릴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